11월 14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랑 굉장히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공매도 금지를 한 가격대를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결국 2,400포인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이 6일부터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물량이 들어왔다가 이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 여기 들어왔던 물량들은 이제 쇼커버링, 공매도 상환을 위한 쇼커버링 물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다시 2,400포인트 구간에서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재료가 아니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훈풍은 괜찮아요. 글로벌 증시는 나쁘지 않게 흐름이 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료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의 지금 지속적인 이 고위급 회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 실적 어닝 미스, 어닝 쇼크 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파드,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리스크부터 뭐 SM, 펄어비스, 다른 게임 테마, 엔터 테마주들도 단기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에코프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그 실적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2,400포인트 구간을 하회를 한 다음에 좀 신용을 다시 한 번 더 털고 갈지 좀 신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도 제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큰 금지라는 큰 악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돌발적으로 발생한 지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외국 투자들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그냥 관망세,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차라리 악재를 좀 시장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든가 아니면 상속세 폐지라든가 아니면 공매도 뭐 전산화를 통해서 금융 선진화를 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좀 재료들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2차400포인트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금융이 금감원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지금 뭐 CPI 발표도 있고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이 뉴욕 증시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 심리를 돌리려면은 내부적인 재료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개별적인 종목들의 악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정부 기관의 정책들이 좀 시장에 근본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연말에 단기적으로 바닥구나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별 이유 없이 별 이슈 없이 정말 상속세라든가 대주주 요건 완화까지 처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악물고 떨어지길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이 악물고 어차피 증시 호재는 없어. 연말 랠리를 따라가지도 못한 상황이야. 그러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 정책 테마주도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대선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이 포퓰리즘 정책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으로 증시의 또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올해 11월 남은 기간 12월까지 증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만약에 확정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게 나아요. 네, 그냥 차라리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내고 완전히 바닥을 찍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진행하는 게 더 낫고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단타 수급에 대한 물량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양시장 거래대금 10조 원 유지가 되잖아요. 제가 이 거래대금 10조 원이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익숙을 하거든요. 네, 거래대금이 많이 익숙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였던 자료들이 2020년도 이전에는 양시장 거래대금이 10조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식 테마주 아니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몇 개만 가고 다 테마주만 돌았던 시장이 거의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주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테마주로 더 쏠립니다.
더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다. 네, 계속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투자 심리, 우리들의 지갑 사정에 따른 아니면은 우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투자 심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인데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제외하고는 지금 셧다운 리스크가 사실은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약간 민주당에게 협의적이에요. 그래서 2단계 이제 우리 그럼 예산안을 하자. 1월 달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 또 시키고 그리고 2월 달에 또 임시 예산안 통과 시켜가지고 나누자. 단계별로 나눠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통과시켜줄게. 다만 이런 것들이 기간을 통해서 논의를 거치자라고 지금 좀 약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 또 반발이 한 5명 정도가 반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셧다운을 강제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랑 뭐 지금 민주당 의원이랑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들이 약간 합의를 되면은 이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내부의 반발 어느 정도까지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셧다운 이슈가 그렇게 커질 것 같진 않아요. 또 지금 마이클 존스 하원 의장이 약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민주당과 협의를 하려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금리 인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금리를 언제까지 인하할 것인가 어디까지 인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 2024년도 12월까지 그냥 아직 1년 남았죠. 1년까지는 4%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이 없어요. 겨우 1.5% 떨어뜨리는 겁니다. 많이 정말 많이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나라 그 금리도 결국에는 2%대 이상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 훈풍이 될 수 있으나 제로금리에서 5%까지 1년 반 만에 올렸잖아요. 뭐 2년 만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제로금리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 결국 어느 정도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도 또 좀 시장에서는 부담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들어오셨다면은 그런 시장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다시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이제 포트폴리오도 정리하시고 하셔야 된다. 예전 같은 시장은 오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좋은 이슈가 많았죠. 네, 인도가 지금 테슬라 유치를 위해서 전기차 관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이 이제 드디어 나온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 나오시면은 사이버 트럭 뭐 재판매 1년 동안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돌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걱정하는 게 아니다. 테슬라가 올라야지 2차전지 종목들의 모든 업종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노보노 디스크는 그냥 뒤로 넘어져도 뭐 침대라고 약간 우리 각색했습니다. 21세기로.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도 줄인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는 의료약품으로 보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어제 이제 또 우리나라 그 비만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비만 관련 테마주도 제가 대장주 잡으려고 정말 하나씩 다 뜯어봤거든요.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는 택도 없습니다. 얘들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임상도 아직 안 들어갔어. 기업들이 대부분 한창 남았어요. 한창. 그냥 비만 테마주 뭐 사자 거면은 노보노 디스크를 사세요. 1111을 사던지. 괜히 우리나라 비만 테마주 사지 마세요.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테마주 대장 뭐냐고. 그냥 1112랑 노보노 디스크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정치 테마주 이슈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구리 시장을 만나서 이거 총선 관계없이 논의가 갈 거고 구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언제든지 그리고 메가서울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총선 끝나고도 진행할 것이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스라든가 지금 놀이플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은 풀리는 시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할 수 있고, 제가 구리 관련 테마주를 찾았는데 없어요. 한항 관련 테마주를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항 관련 테마까지 좀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김포, 하남, 구리니까 요 세 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 수급 올라가면은 메가 부산 관련 테마주들도 저희 KNN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3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파도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해가지고 어제 반등 크게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야 IPO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이 한가가 갔어요. 정말 잡주 중에 잡주다. 원래 특례 상장 기업이 개잡주인데 좀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야 파도 왜 이래 하면서 막 이제 놀라니까 금감원에서 이제서 점검한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감원 금융위가 언론에 흔들리고 있어. 이래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금융 후진국들은 시장이 더욱더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네, CPI 발표 그리고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뭐 편입 편출 후보가 다 예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수의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떨어진다는 점들,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는 점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쉽지 않은 시장, 네, 종목들 빨리 회전하면서 현금 보유량 늘리고 개인적인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도 있으면은 단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